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저희 이전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택대학교 교수고요. 창업보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대학에서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기업 컨설팅과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서도 많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 아니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 신드롬.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신드롬인데 창업자들이 저 신드롬 빠져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내 기술 하나, 내 아이템 하나를 시장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고객들이 이게 불편해요.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어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발명품, 제가 볼 때 거의 괴물 수준에 가까운 발명품을 만드신 아이언맨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의 드론 만드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경영화의 가장 기본인데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상쇄 관계.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으면 몸매는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기업에서 상쇄 관계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원가를 낮추려면 품질이 안 좋아지는. 원가를 낮추니까 원가를 내가 좋게 하려면 나한테 유리한 원가를 가져가려면 품질은 포기하라는 얘기고요. 딜리버리,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 빠른 납기를 하고 싶으면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맞춤형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은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업은 뭐 어느 하나 없애고 어느 하나 이게 아니고요. 이 점들 중에 한 군데를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 시장에 들어갈 때 과연 내가 경제성이 있겠는가 타당성이 있겠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는 만드실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참 잘했던 기업이 닌텐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동물 나오는 어떤 게임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 있죠. 닌텐도 CEO가 40대 젊은 CEO가 취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빠른 성장 달성하기 위해서 마니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고려했다. 여러분 닌텐도가 원래 그 화투, 패 만들던 제조 회사인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게임, 도박 뭐 이런 쪽에 관계된 되게 조예가 깊은 회사거든요. 그들의 눈에 묘한 게 보인 겁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런 TV 게임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여성들과 노인들이 게임 시장에서 점점 소외되어지고 그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외면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옛날 화투나 마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슈퍼마리오도 그렇고 여성이나 노인들도 좋아했었는데 이들이 왜 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닌텐도가 찾아낸 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보시면 이 컨트롤러 게임 조작기 버튼이 10개가 넘거든요. 눌러야 될 게. 이런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 싫어.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술들 중에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 가장 쉬운 기술이 뭘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터치스크린이 제일 쉽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이 접목된 게임기 닌텐도 DS를 출시하게 됩니다. 첫 고객이 여러분 저게 여성이 아니고 원래 노인들이었던 건 아십니까? 닌텐도 DS의 첫 목표 타겟 고객은 노인이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게 되죠? 치매 예방 진단센터에서 많이 보시게 되죠. 치매를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두뇌를 훈련할 수 있는 숫자, 말랑말랑, 두뇌, 연산 이쪽 게임들이 처음에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 1년 정도 공장을 풀로 돌린 다음에 그 수요가 좀 잠잠해진 후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팔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미 셀프로 치매 예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압도적인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게임입니다. 맞고요. 이미 뉴스에서도 하루에 30분 동안 맞고를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것도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초고속 역시 인터넷 IT 강국. 뭔 놈의 노인네들 집에 컴퓨터가 다 있고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려 있었던 겁니까, 이 시기에. 그래서 닌텐도 DS는 한국이라는 시장에 들어오면서 노인 시장을 버리고 여성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볼 때 그렇게 크고 복잡한 게임보다는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간단하게 콕콕콕콕콕 누르면서 할 수 있는 이 게임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송혜교, 이나영 이런 CF 당대 최고 인기 스타들이 CF를 찍었었고요. 두 번째 CF는 지하철에 쭉 앉아있는 여성들이 닌텐도 DS를 하고 있는 CF를 찍었거든요. 저 시기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그럼 지하철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메트로, 포커스와 같은 공짜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닌텐도 CF를 봤더니 되게 예쁜 핑크색, 하얀색 게임기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신문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는 저걸 하고 있는 게 나에게 더 어울리는데라는 생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시대 닌텐도 DS를 사용하던 저 처녀들이 지금 엄마가 돼 있고, 그들과 같이 이 게임을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즐겨던 남자들이 아빠가 돼 있고, 저들이 지금 닌텐도 위에 동물의 숲 게임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죠. 케이스도 품질이 좋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그래픽 시스템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사운드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비싼 부품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실래요? 닌텐도 DS는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도 어느 한 가지 쪽에 집중을 하셔야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하시면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화 전략입니다. 미싱링크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 예능으로 보면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난 3번 찍었는데 3번은 2번 찍고 2번은 이쪽 1번 찍고 이런 경우잖아요. 비슷하거든요. 초코파이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초등학생들에게 초코파이 누가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들이나 할아버지요. 그래서 어른과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요. 어른들한테. 누가 초코파이 먹니?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래서 중간에 비어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초코파이 누가 먹니? 어른이나 애들이요. 서로 자기가 먹는 데는 집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기업은 솔직히 그 사업은 심한 미싱링크가 발생한 거고, 전부 다 유어 브랜드라고 마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고객 충성도가 되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때부터 초코파이는 대한민국에서 별로 광고 홍보도 안 하고 별로 신경 자체를 안 써요. 대신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시장점 1위 업체가 돼버리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장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 시간에 드렸잖아요. 소비자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퍼스트 컨택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쓰는 것 같아요? 당신이 써보니 어때요? 좋아요? 라고. 강한 창업 기업들의 특징은 마이 브랜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거다라고. 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특히 멘토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건 어른들한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그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그 얘기는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직접 이거는 내가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집단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시장 조사는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집단의 숫자가 많을수록 안전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고객생애 가치라고 하는 LTV,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데요. 한 고객이 한 기업의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콜라를 5살에 처음 먹었다. 그럼 80살까지 콜라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5살부터 80살까지 먹을 때 몇 캔의 콜라를 먹고 죽을 거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LTV를 보실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LTV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요. 이 사용 LTV라는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고 더 먹어보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LTV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보실 걸 제가 한번 지금 제안을 드려봅니다. LTV의 폭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어린 나이에 시작을 시킨다든지
더 나이를 먹어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LTV는 당연히 커집니다. 스타트업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잖아요. 자금력도 약하잖아요. 우리 제품 이름, 기업 이름, 창업자의 이름, 듣도 보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걸 조금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새로운 산업은 뭐냐? 아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 패스해버리면, 그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으면 이미 익숙한 제품이고 익숙한 상품이고 익숙한 서비스인데 이거 우리도 사용해도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시장 진입이 조금 쉬워져요.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에서 우르사예요. 저희 세대들만 해도요, 우르사는 좀 이렇게 덩치 있고 술 많이 먹고 좀 배 나오고 이런 어른들이 먹는 자양강장제였어요. 피로회복제. 근데 어느 순간 차두리라는 젊은 에너지 넘치는 국가대표 선수가 간 때문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튀어나왔고 이때부터 젊은 소비자층이 되게 많이 유입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술 많이 먹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차두리라는 젊은 이미지의 원래 이런 광고였을 때 이거 광고 보면은 젊은 분들 혹시 강의 듣고 싶으면 이거 내 약이다 마이브랜드다라는 생각 드세요? 안 들죠? 근데 차두리가 노래하고 있으면은 좀 들죠 그 생각이. 우리나라의 불쌍한 배만 볼떡한 마른 아빠의 모습 보면 우리 아빠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유준상 정도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 젊은 남자들, 젊은 아빠 정도 먹는 건가? 중년인가? 노년인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차두리가 CF를 찍자마자 월 매출이 한 18억 정도였던 우르사가 그 바로 다음 달에 월 매출 30억을 찍어버립니다. 이때 유입된 고객의 상당수가 젊은이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동안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했고 술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술도 잘 안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좋은 거야 라고 제시됐던 가치를 제안했던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두리가 나타나서 이거 젊은 사람 거야 하고 딱 던져준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경쾌하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로 들어간 거죠. 옛날 같으면 40대 중반 이후에 중년 이후에 먹었던 우르사가 어린 나이로 훅 내려온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계속 피곤하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먹어서 나이 먹어서까지 기존의 고객들이 먹던 그 나이까지 계속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LTV 당연히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의 제품이 그동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인 연령대에서 그 연령을 파괴할 수 있는 LTV적인 시장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렇게 붙이는 왜 관절 치료기라든지 저주파 치료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은 아파도 그런 걸 안 썼었잖아요, 잘. 근데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IT 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고질병들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다. 젊은 사람들이 그 CF를 찍고 모델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안마자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뭐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 주잖아요. 그게 LTV를 확장하는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이트 하나는 가져가시면 이 강의를 듣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앞 시간에 나왔던 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 얘기를 한번 봐주시죠. 그럼 우리가 마이 브랜드, 유어 브랜드, 미싱 링크, 메시아 신드롬, LTV 이런 얘기들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라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잘 아는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이 정답으로 보게 된다라는 심리학적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이 어찌 보면 조금 좁아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면 새로운 것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놀라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나도 사용해도 되는 거였어?
저거는 오히려 기능은 좀 빠졌는데 가격이 싸져서 이거 우리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스타트업이 여러분 고도화된 테크 기술, 나만의 특허를 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설명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no line, no checkout, no serious 이렇게 설명하시자니 그동안 했던 노력이 좀 아까우신가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난 이런 특허를 받았어요까지 인터넷 상세 페이지, 판매 상세 페이지에 넣으시는 걸 좀 많이 봐요. 특허 그냥 쫙 넣으시고 그냥 기술 연구개발 R&D 해가지고 그래프들 그냥 다 집어 무슨 연구 논문 보듯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어려운 기술 아이템일수록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용자의 사용 상황인 TPO입니다. Time, 시간, 장소, 상황.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느 쪽이 더 쉬우십니까? 이쪽은 전 이게 뭐가 빨간색인지도 헷갈리는데 이것들 중에 전 헷갈리거든요. 뭐가 빨간색인지. 이 빨간색 중에 어떤 게 저 지금 실내고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덥고 답답하거든요. 건조하고. 어떤 빨간색이 저한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같은 편의점에 갔는데 이 7개가 쫙 진열돼 있으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뭘 먹으면 좋을지 아시겠어요? 저 식품영양과 출신들은 다 알래나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마트에 편의점에 사진을 붙여주면 소비자들은 운동할 때 먹는 거구나. 공부할 때 먹는 거구나. 쉽게 사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일수록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사업화 전략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겁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충격적으로 쉬운데. 누가 먹는 건지 아시겠죠? For family, 가족. 여성, 이름도 블링블링. 남자, 울퉁불퉁. 아이들, 키득키득. 이 안에 들어가는 견과류의 양, 종류 다 생각해 보시면 영양학적으로 다 균형되게 잡혀서 연구해서 집어넣겠죠. 이 회사도 처음에는 비코드를 엄청나게 많이 놓고 거기에 견과류 들어있는 것들 양 막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제품 설명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네이밍을 이렇게 가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누가 먹는 거다라고 쉽게 알려줬더니 우리나라에서 시장점유 2위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사업화 전략은 내 기술을 자랑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 산업 내에서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대적인 지위, 경쟁 우위, 차별화 요소, 싸우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걸 설정하는 걸 우리가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창업기업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건 소비자에게 알아달라고 굳이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공하시고 나면요. 유튜버가 됐건 방송이 됐건 여러분들의 고생담 듣고 싶다는 사람들 줄줄줄줄 오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시고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상품이나 아이템을 전달해야 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우리의 아이템을 피칭,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구구절절히 디스크립션, 설명, 묘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비자들의 눈에 한 번이라도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소비자들에게 제 제품을 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본 사람도 없고 써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참 잘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결국 사업화 전략은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